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실전 공무원, 자 행정법, 매일매일 10문제 이상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문제 이상을 한 40문제를 한 2세트씩 매일매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0문제로 치면 4세트죠. 예. 한 80문제 정도 매일매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9급 공무원 최근 2021년 포함해서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무작위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도로교통법 사례 문제네요. 공작물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갑은 도로관리청 을에게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응답이 없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 조명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이 있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도로 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기속행위 아니죠.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로 조명 허가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로 조명 허가는 재량에 해당하고요. 갑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 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요.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겁니다. 부작위의 위법만 확인하는 것일 뿐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죠. 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위법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단란주점을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근데 구청장이 허가나 거부와 같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작위가 위법하다.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익은 뭡니까?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이제 소극적인 위법 상태, 즉 부작위나 무응답과 같은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의 판결에 구속록에 의해서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의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이거는 좀 적어야겠죠? 행정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작위가 존재해야 돼요. 부작위. 행정청에 부작위가 존재해야 되고
원고가 그 관할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전치를 거쳐야 하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사이의 소송 대상에 대해서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겠죠. 또 중복제소도 인정되지 중복제소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부작위 그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셔야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거부 처분 가능하다. 3번. 갑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까? 의무이행 소송 우리는 없죠. 행정법상에 의무이행 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요.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입법 1번이요. 법규명령이 위임에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게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일반적으로요.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2번 보겠습니다.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죠? 판례 입장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해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그 법률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여러 가지 그 모법의 입법 취지나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었고 3번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요. 행정부가 그죠? 대통령령의 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거. 이것은 국가배상 책임. 소위 보수 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 이익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재산권의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당연히 인정되겠죠. 인정돼야만 하겠죠. 4번이요.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상실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위임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반대로 설명했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기속,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요. 일단 기속행위란 게 뭡니까, 여러분? 기속행위.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요건만 충족되면 행정청은 효과로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는 반면에 재량행위라는 것은 뭐죠? 판단의 자유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법규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적인 차이 여러분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자, 1번. 이건 결론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요. 네, 그래서 그 허가 기준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2017년 판례. 네, 이거 중요한 판례죠. 2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체제, 그 다음에 형식과 그 문헌, 당해 행위에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예, 그냥 판례 지문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죠? 3번이요.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재량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 한도액이 그죠? 적정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요. 따라서 그 일부를 초과한 그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즉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3번. 요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 맨날 나오는 판례죠. 예, 3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아울러서 한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자체는요, 구역의 교통 수요라든가 노선을 결정하는 등의 어떤 기술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분야다. 따라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공익실현과 아울러서 한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문제를 조금 더 지문을 좀 더 정답의 유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학은 다 개념 법학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예. 이것도 판례 입장이죠. 자, 1번이요. 구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죠. 자,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보공개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재반 사항을 고려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보조 등 이때 모법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과를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 가장 최근 판례가 이제 2007년 판례. 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 특정하여야 한다. 맞죠? 4번 지문이요.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판례.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가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때는 일부 취소 명할 수 있다.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자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서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자, 2번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네, 이거는 뭐 법령이니까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법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죠. 네, 이 과태료에 대한 성격, 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까딱하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법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는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헌재소의 판례 입장이고요.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문 중에 그죠? 과태료 부분이요. 이 과태료는 자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법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 판례예요. 그래서 3번 지문 이거 은근히 틀립니다. 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할 뿐 자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3번 맞는 지문이었고요.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종업원의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위반 행위자, 그죠?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지, 그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판례 입장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행정법 이거 기억해야 될 판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6번 볼까요? 2020년 1월 6일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었네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때도 여성가족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쵸? 모 야당 대표가 폐지하자. 네. 2020년 1월 6일 그렇습니다. 뭐 폐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일만 잘하면 된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의 이유로 을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때요.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효력,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0일이 아니라 1월
고시가 1월 6일 날 됐기 때문에 1월 11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행정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시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자, 공고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이요.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일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소송 될 수 있습니다. 즉,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처분이요. 이것이 곧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판례는 보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겠죠.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A씨의 시장이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송달하려면 을이 알기 쉽도록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지금 자, 동그라미 두 번째에서 A씨의 시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이유로 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했는데 송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여야만 하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입니다. 자,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 이때는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자, 4번이요. 을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공고된 경우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에 제기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자, 행정소송법 제20조. 자,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자 90일인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당에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그런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린 말이죠.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네. 그죠?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3자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제3자요 행정행위요. 일단 제3자요 행정행위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제3자요 행정행위가 뭡니까? 이것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제3자요 행정행위란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침익적 효과가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제3자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당사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상반되는 사익과 사익 간의 이익 형량, 그 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요 행정행위 개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 볼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네.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인 송달인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송달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죠.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자,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 이해관계에 대한 행정의 통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다 이거죠. 네,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 2번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이해관계인 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지금 당사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자 등, 즉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는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요, 22조 제3항이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청의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 자세히 보세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 틀린 거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참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줄 때 청문이나 공청회 외에 의견 청취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 부분도 틀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당사자 등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 등이 되려면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그리고 청문이나 공청회 외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이 부분도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지문이 좀 꽈네요.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2번.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아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여야 한다. 예, 이건 맞죠.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럼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죠. 갑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종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서 제3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을 갖춘다면 제3자도 집행정지 신청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지금 굉장히 한 문제 한 문제를 한 땀 한 땀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예, 지금 조금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빨리 보죠. 행정소송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거예요.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에 제정한 피고가 지방의회가 됩니까? 아니죠. 요건 너무 쉽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됩니다. 요거 그냥 거저주는 문제, 그죠? 나머지 질문 2번 볼까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해서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 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피대리청이 그죠?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즉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대리기관이 그래서 피고가 되는 게 맞죠. 원칙이죠. 대리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번 질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 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게 맞다. 네. 자, 1번 질문이 틀렸고요. 2번 질문 맞고요.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네. 맞죠? 3번 질문도 옳은 질문.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 적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한다. 그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행정소송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 어디가 틀렸죠?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죠. 원고. 피고 행정청에 있는 게 아니라 원고에게 있습니다. 자, 2번이요. 재결 취소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죠? 재결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하자에 해당해서 소송 대상이 되고요. 3번 무효인 과세 처분에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예.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 이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 이익이 있는데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 따질 필요는 없다. 즉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못할 건 아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4번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예와 그 법적 성질이요.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행강제금 이거 집행벌 맞죠? 자,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 집행의 수단이죠. 즉 이행강제금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벌이라는 용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죠? 어쨌든 처벌 를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기억하세요. 법적 성질 집행벌에 해당한다. 물론 어떤 견해에서 집행벌 자체에 대해서 좀 그 용어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건 그냥 견해일 뿐. 법적 성질 집행벌 맞습니다. 그 다음 영업소 폐쇄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직접 강제 맞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폐쇄 조치는 자 강제 집행 중에서도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제라는 건요 뭐예요?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 중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적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자 식품위생법과 같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중위생관리법 과 같은 이제 뭐 폐쇄 조치 그리고 학원 설립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등에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직접 강제가 맞습니다. 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 복구 명령 강제적 이행 이거는 즉시 강제. 예. 즉시 강제가 아니죠. 공유재산 원상 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이때는 즉시 강제가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 복구나 시설물을 철거한다. 철거 등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의 방법으로 즉시 강제가 아니라 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즉시 강제가 아니다. 4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구분되죠. 행정벌은. 네. 그래서 형법상의 형이 아닌 과태료가 과해지는 그죠? 행정벌을 행정질서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행정벌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벌 법적 성격 연결이 맞네요. 저 정답은 3번이다. 네. 그래서 일단 10문제 봤고요, 여러분.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개념 같은 거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뭐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기록해 두세요. 예. 그래서 나만의 어떤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 물론 쇼터디에 공유 노트가 있습니다. 그 공유 노트에다가 좀 메모장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지식을 쉐어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